상당히 좀 공격적인 목표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보여요. 포스코에 대한 투자 여력은 충분히 될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 이유는 탄탄한 어떤 재무 구조, 그리고 우량한 현금 보유,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022년 말 기준으로 포스코 그룹이 보유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19조 원 정도 돼요. 포스코 자산이 한 100조 원 정도 되니까 현금 비중이 한 19% 정도,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현금 비중이 19%라는 거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현금 쪽으로는 우량함으로 굉장히 손꼽히고 있는 그룹이고요. 현금 보유량 도 매년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이한 점은 이렇게 현금이 계속 늘어나는 배경은 포스코 그룹의 경영진들의 정량 평가 내용 중에 현금 보유량도 들어간다고 해요. 인사평가를 할 때 최정호 회장님도 주기적으로 언론이나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현금을 좀 중시하는 경영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투자를 집행을 많이 해야 될 때는 대부분 다른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하던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보통인데 포스코는 이미 보유한 현금이 많고 매년 현금도 한 6조 원씩 창출이 된다고 해요. 지금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굉장히 좀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안전성이 좀 더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의 신사업 투자는 얼마나 지금 할까요? 향후에 7개 사업 분야를 미래 사업으로 낙점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소 환원제철,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원료, 수소,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 연료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분야들의 작년 말 기준으로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계획을 발표했고요. 지금 현재 한 2조 7천억 원 정도 썼다고 해요, 투자를. 그러니까 2025년까지 10조 원에서 이 금액을 뺀 한 8조 원 정도를 더 투자할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유 현금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매년 6조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 투자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존 상품도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퓨처엠, 포스코,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ETF가 타사 ETF와 가장 큰 차별점이 바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유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비록 상사 기업이지만 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2차전지 원료 공급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해외 기업과 흑연에 대해서 25년간 75만 톤을 공급받겠다라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렇게 받은 흑연을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에 제공을 해서 안정적으로 흑연을 소싱을 받아서 응급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사업에도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2차전지 셀을 이제 다 분해를 해서 블랙 파우더라는 어떤 물질이 양극재 원료로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해요. 향후에 이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게 이 폐배터리 사업이라고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 내부의 어떤 수익성 창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 이런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은 폐배터리를 당연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확보를 하는 부분인데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사 업체로서 글로벌 한 80여 개 국가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폐배터리 수급이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최근에 중국의 의존도를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핵심적인 차전지 광물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외 국가에서 소싱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이 좀 가능해져서 향후에 2차전지 소재용 원료 공급사로 거듭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차전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코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포스코 ETF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것 말고도 지금 이 우리 SETF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의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포스코나 에코프로가 당연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지금 50에서 60%까지 지금 꽉 차 있는 상태고요. 음극재 쪽에서 저희는 좀 더 차별화될 수 있겠다라고 봐서 더 높은 효율을 자랑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의 비중이 전체의 한 20% 정도 됩니다.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업으로 핵심적인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고요. 나노신소재나 JO라는 종목이 있는데 카본 나노 튜브의 약자인데 이 CNT 도전제가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거든요. 이 실리콘 음극재의 유일한 단점이 실리콘 비중이 높을수록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CNT 도전제를 좀 첨가하면 나아진다고 해요. 보통 실리콘 음극재 생산할 때 이 CNT 도전제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들 기업도 관련된 테마로 형성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에 실리콘 음극재가 더 활성화된다면 핵심적인 밸류체인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타사 ETF들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들은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스 ETF가 비중은 타사보다는 좀 더 높게 가져가서 그만큼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또 다른 특징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증자나 아니면 자본 조달 필요한 그러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최대한 배제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또 대기업만 모아놨냐? 또 그건 아닙니다. 몸집이 큰 대기업도 포함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아서 ETF가 좀 굉장히 역동성이 있어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매운맛 ETF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태까지는 소재만 말씀드렸는데 장비주에도 한 전체의 11%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양극재나 음극재, 뭐 실리콘 관련 아니면 저희 리사이클링 쪽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비중이 낮은 편이에요. 장비주의 전망도 저희는 좋게 봐요.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배터리 쌀업체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금 캐파 확대를 위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장비 사업도 수주를 통해서 낙수 효과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리사이클링 테마로도 묶여 있고요. 성인 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들어가서 한 전체 20% 정도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차전지 소재 사업도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좀 부가가치가 낮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쪽을 좀 배제시켰는데 동박이라는 음극재에 들어가는 얇은 구리막이 있어요. 동박 쪽 익스포저는 없어요.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향후에 뭐 그쪽에서 또 뭔가 신기술이 개발되거나 이슈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포지션은 현재 ETF가 없다. 동박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저희 ETF 취지와 맞지 않는 저희는 굉장히 역동적인 ETF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움직임이 없다. 그 외에도 아까 이제 4대 소재 중에 최근 보면은 전액이나 아니면 분리막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ETF 역동성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는 편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에이스 2차전지, N 친환경 차 액티브 특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스코 그룹주 비중이 타사 대비 높다. 포스코 그룹의 수혜가 가장 직접적으로 기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다른 운용사 ETF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 종목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재 중에서도 저부가가치 산업이거나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종목들은 좀 배제를 해서 성장에 포커스된 그런 운용 전략을 갖고 있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액티브 ETF여서 운용력이 자기의 재량껏 종목을 교체하든지 비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ETF 운용력은 계속 보고 있거든요. 2차전지의 개발이나 발전의 테마 계속 바뀌거든요. 그거를 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액티브한 운용을 좀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들어보면은 공격적 상품이다 보니 투자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해주신 말씀이 있는지. 2차전지 테마는 사실 상반기를 거의 국내 주식시장이 휩쓸었다고 봐야 되는데 하반기에도 이 같은 관심이 국내 증시에서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투자분들에게 적절한 투자 도구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기존 ETF를 완전히 탈바꿈시킨 에이스 2차전지 N 친환경차 액티브 이 ETF를 상품명 변경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완전 다 바꿨습니다. 상품성을 좀 강화했다. 특히 소재 쪽에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성과에 녹일 수 있는 그렇게 재편을 한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총 보수. 그러니까 뭐 얼마나 비싼지 싼지가 ETF 선택의 또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많이 보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도 투자자분들께 조금 더 경제적인 투자 도구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연간 총 보수, 이 ETF의 총 보수를 인하를 할 계획입니다. 인하되네요. 보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간 총 한 보수가 0.5% 정도 돼요. 이거를 좀 낮춰서 0.29%까지 반이 조금 안 되게 좀 낮춰서 조금 더 경제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될 거예요. 이만큼 저희 에이스 ETF가 2차전지에 굉장히 진심이고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한국자산시장 운영에 우리 강지영 부장님 모시고 에이스 2차전지 친환경차 액티브 ETF 알아봤는데요. 관련 상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나오는 상품마다 보면은 각자의 특징들이 있고 투자자분들에게 매력을 뽐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이니 한번 많은 관심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장님 말씀 고맙고요. 또 좋은 상품 감사합니다. 나오시면 한번 나와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